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10강. 딱 떨어진 숫자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반도의 지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느낌 이제 오시죠? 오늘은 선생님이 핵심 개념을 언급하지 않아도 무엇을 공부하실지 짐작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짜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암석. 마지막이죠. 질문. 지구에 존재하는 암석은 몇 가지? 망설이면 안 돼요. 멈칫해도 안 돼. 첫 번째 무엇? 화성암. 화산암 아니고요. 화강암 아닙니다. 화성암. 두 번째는 변성암. 아마 돌 중에서는 변성암이 제일 쉬우실 거예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퇴적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이 퇴적암 지역이 뚜렷한 멋진 아름다운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적암정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한반도 지역의 심리적 감상. 굉장히 말이 어렵죠. 사실 수능에는 아직도 심리적 감상 쪽으로는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겠죠. 교과서에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감상이 이런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이 한반도를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를 했는가. 시를 짓기도 했을 거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을 거고 거기에 표현된 우리나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만 하고 뭐 언급할 거예요. 자, 오늘 메인입니다. 퇴적암 지역입니다. 짠! 자, 지금 퇴적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이것부터 볼게요. 자, 퇴적암이라 함은 말 그대로 뭐가 된 거예요? 풍화, 침식, 운반, 퇴적이 된 겁니다. 그쵸? 퇴적이 되어서 퇴적암이 되는데요. 우리가 퇴적이 되는 과정, 뭐 고결작용, 속성작용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아서 퇴적이 되었다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주로 어디 퇴적이 될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베이스,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나?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으면요.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육지에서는 침식이 활발하고요. 바다에서는 퇴적이 활발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퇴적암 지역에서 주로 언급하는 말이 무슨 말이 있냐면 육성층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해성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 선생님, 육지는 침식이 활발하다면서요? 맞아요. 육성층은 주로 어떤 환경이냐면 호수 주변. 호수 주변에 퇴적이 되었거나 호수 주변에서 퇴적이 되어서 만들어진 퇴적층이고요. 해성층이라고 하면 깊은 바다는 힘들겠죠. 얕은 바다. 얕은 바다에서 퇴적이 된 경우를 우리가 해성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튼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호수나 바다에 퇴적이 되어서 형성된 암석을 얘기해요. 됐죠? 그리고 이 퇴적암의 종류를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종류를 얘기를 해요. 쇠설성 퇴적암. 퇴적암이라는 글자는 생략할게요. 우리나라가 이 지질 파트는 유난히도 특히 더 한자가 많습니다. 쇠설성이라 할 때 쇠는 붓을 쇠자예요. 설은 가루 설자입니다. 부서서 가루가 된 이런 의미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저기 뒤에 화산 공부할 때도 이제 우리가 화산 쇠설물 이런 말을 또 쓸 테니까 쇠설성 좀 익숙해지세요. 즉 큰 덩어리가 잘게 뭐 부스러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쇠설성 퇴적물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퇴적암입니다. 자갈이 퇴적된 여감, 모래가 퇴적된 사암, 그 다음에 뭐 그 외 작은 알갱이들 퇴적된 쉐일 이런 것들이 모두 쇠설성에 들어가고요. 이 화산이 꽝 하고 폭발을 하잖아요. 그럼 화산이 꽝 하고 폭발을 하는 순간 암석들이 부서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화산 쇠설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때 부서진 입자 중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입자가 비교적 작아서 하늘에 오래 떠 있기도 하지만 결국 가라앉아서 퇴적암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화산 죄가 퇴적이 된 응회암이 있습니다. 응회암 역시 화산성이긴 하지만 쇠설성 퇴적물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쇠설성 퇴적암에는 여러분이 많이 언급하게 될 여감사암, 쉘, 응미암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게 있냐면 기원이에요. 암석이 부서져서 퇴적이 된 거냐 혹은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퇴적암이라고도 합니다. 화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생물학적 이유에 의해서 퇴적이 된 거죠. 여기까지 많이 하지 않아요. 화학적 혹은 생물학적으로 퇴적된 퇴적암으로 우리가 석회암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석회암은요,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퇴적이 되고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서도 퇴적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주로 언급할 건 이들이죠. 여감, 사암, 쇠입, 그다음에 응이암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퇴적암이 무엇이고 그 종류는 이런 것들을 언급하겠구나. 됐죠? 그리고 여러분이 퇴적암에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퇴적 구조라고 하죠. 몇 개가 있어요? 사총사입니다. 점이측리, 사측리, 연은 건열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은 실제로 이런 퇴적 구조가 잘 보이는 지역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정형화된 단면, 지층 단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 쉬운 거부터 할게요. 퇴적 구조, 이 퇴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퇴적 구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준답니다. 뭐냐면, 퇴적 환경과 말 그대로 역전 유무. 역전 유무는 지구가 원에선 사실을 물으면 안 되는 내용인데 뭐 내신에서는 물을 수도 있고요. 퇴적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수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볼게요.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환경부터 정리하도록 하겠는데, 사측리나 연은 같은 경우에는 얕은 물에서 나타나는 퇴적 구조입니다. 반대로 점이측리는 이들과 다르게 좀 깊은 바다에서 퇴적이 된 구조고요. 건열은 건조한 기후에서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을 거고요. 선생님이 점이측리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점이측리는 해저 지형이 이렇게 있을 때, 해저입니다. 퇴적물이 이렇게 여기 쌓여 있다가 와르르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형성되는 게 점이측리입니다. 그래서 점이측리는 깊은 바다에서 퇴적이 됐다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퇴적이 된 경우에 아래쪽에 알갱이가 큰 거,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알갱이가 작아져요, 여러분. 이렇게 띵띵띵띵띵, 이게 점이측리 구조입니다. 사측리와 연은 보도록 할게요. 사측리의 사자는 측리, 이 퇴적암의 특징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측리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언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의 세 암석 중에서 화석,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라고 하죠. 화석이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암석이 뭘까요? 약 30%의 확률입니다. 뭘 것 같아요? 퇴적암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마그마가 식어서 된 게 화성암이래. 있던 애들도 녹겠다, 야. 변성암.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격이 변해서 암석이 된 거야. 남아있겠어요? 네. 화석이 주로 남아있는 암석은 퇴적암입니다. 아시겠죠? 이 퇴적암 하면 화석이 남아있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고요. 두 번째는 측리라는 겁니다. 측리는 퇴적이 되잖아요. 암석의 색깔, 종류, 입자 다 다르겠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수평으로 겹겹이 쌓여서 보이는 것이 측리입니다. 그래서 퇴적암 하면 측리, 화석 이런 특징들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 사자가 하나 더 붙었네. 그냥 측리가 아니라 경사할 때 경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울어진 측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또 2단 지층을 이렇게 그려드리면 2단 지층이 이렇게 그렸을 때 지층의 측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이렇게 기울어져.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사측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바람이 부는 방향, 이런 것, 물이 흐른 방향,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연은 물결 무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은 역시 선생님이 지층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연은 같은 건 물결 무늬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열은 건조기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층이 이렇게 있다면 건열 구조가 나타난다면 V자 모양이 세기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건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논바닥이 쩍쩍 갈라진 거 있죠. 그런 거랑 동일해요, 여러분. 그래서 V자 모양의 세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요렇게 좀 틈을 주고 이렇게 세기 모양이니까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그럼 선생님이 환경은 다 얘기했어. 사측리나 연은 같은 경우 얕은 물, 점이측리는 깊은 바다, 그 다음에 건열은 건조한 환경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선생님 그럼 퇴적 구조는 어떻게 알아보는데요? 이런 거지. 퇴적층이 이렇게 있어요. 지층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게 제일 먼저 오래전에 생성되었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제일 오래됐겠지, 두 번째겠지, 세 번째겠지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스폭 같은 거 보세요. 스폭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제일 위에 있던 게 제일 아래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거지. 지층을 봤는데 지층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건열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야 건열이 정상이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역전이 되지 않았다 얘기하는데 건열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층은 무엇일까? 아, 뒤집어졌구나. 적어도 2번, 3번을 비교했을 때 무엇이 3번이 더 예전일 수 있구나.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 지층이 뒤집어졌다는 거죠. 역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이 사총사는 우리에게 환경에 관한 정보도 주지만 지층이 뒤집어졌는지 뒤집어지지 않았는지 역전에 관한 정보도 주는 거다. 연은이 역전되었다면 물결이 요렇게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퇴적 구조가 언급될 겁니다. 퇴적 구조 같은 경우에도 연은이랑 건열이 많이 언급이 돼요. 얕은 물, 건조지역, 깊은 바다. 점유층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선생님 두 가지밖에 안 했네. 퇴적암에서는 퇴적암의 종류가 무엇이고 퇴적 구조가 무엇이고 이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적암 지역이 잘 나타나는 지역을 좀 많이 선별했습니다. 변성하면 공부를 많이 했죠. 광역 변성, 접촉 변성, 염리, 그 다음에 선생님이 습곡 단층까지 해서 개념을 많이 했으니까는 한반도 지역은 조금만 했어요. 퇴적암은 공통 개념이 적으니까 지역을 조금 많이 할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변산반도 가보셨어요? 우리 함께 아름다운 한반도를 다 여행해 보도록 해요. 변산반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선생님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채석강이라고 했는데요. 보통은 변산반도 격포리 해안이라고 합니다. 이 격포리 해안이 조금 넓은 범위이고요. 여기 안에 채석강과 적벽강이 있어요. 이 격포리 해안에 아주 인근에 채석강과 적벽강이 있는데 두 이름 모두 중국의 채석강, 적벽강에서 따온 겁니다. 중국의 채석강, 적벽강처럼 아름답다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따온 거예요. 이 퇴적암 지역하면 항상 격포리 해안이 나옵니다. 왜냐? 퇴적암의 최고봉. 정말 수백만 권의 책을 팍팍팍팍 쌓아 올린 것처럼 거대한 퇴적 구조를 보이는 게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퇴적층의 교과서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선생님 뭐라고 했죠? 퇴적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퇴적이 될 때는 그 암석의 종류라든지 색이라든지 입자 크기가 모두 다양을 할 수 있겠죠. 어마무시한 퇴적층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격포리아는 굉장히 다양한 암석들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성캄브리아 시대 편마암이 나오기도 하고요. 지층에서 편마암층이죠. 그 다음에 중생대 화성암이 나오기도 하고요. 응해암도 나옵니다. 응해암은 뭐였죠? 화산재가 쌓인 거죠. 화산재가 쌓였다는 건 화산활동도 있었다는 거죠. 그 외에 여러분이 짐작할 만한 여감, 삼층 등등등 있습니다. 등등등등. 여기서 질문 하나. 격포리 해안의 특징은요. 퇴적층의 교과서로 불릴 정도로 퇴적층이 굉장히 으리으리해요. 웅장해요. 이 지역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층이 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성캄브리아 시대 편마암, 중생대 화성암이라고 얘기했어. 선생님 그럼 이것은 변성암 지역인가요? 화성암 지역인가요? 아니라고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의 층을 이루는 게 이런 암석이 구성되기도 하고 이런 암석이 구성되기도 하고 이런 암석이 구성이 되기도 했다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접근해야 될 포인트는 층을 이루는 암석이 다양하다. 그 얘들이 이것들이라지 하나의 층이 편마암이 보인다고 해서 이 층을 이 격포리안을 변성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백령도를 보여주고 두무진을 보여주면서 해식 절벽과 동굴 분명히
파도에 의한 풍화 침식으로 만들어진 환경이죠. 그럼 풍화 침식은 퇴적암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뭐라고 했죠? 그게 주 특징이라기보다는 규암층으로, 전체가 규암층이거든요. 그 규암층이 더 큰 포인트다. 즉 변성암 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같은 맥락입니다. 특징을 조금씩 보이지만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어떤 지역에 변성암만, 퇴적암만, 화성암만 나타나는 지역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건 세계 어딜 가도 그래요. 모든 지역에서 풍화침식, 운만, 퇴적이 지금 계속해서 이 시간에도 일어날 거 아니야. 그렇겠죠. 자, 두 번째 기억할 건 이 지역에도 해식 절벽과 해식 동굴이 있습니다. 네, 바다와 접하고 있거든요. 변선반도. 그래서 파도에 의한 풍화 침식으로 해식 절벽, 해식 동굴이 나타납니다. 됐나요? 여기가 바로 격포리 해안 1번 첫 번째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지역 볼게요. 마이산. 여러분 이거 제일 잘해요. 마이산 뭘까요? 마이산, 나의 산? 마이산은 말 맞자의 귀 이자입니다. 말의 두 귀를 닮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소의 귀일 수도 있잖아. 왜 하필 말이라고 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 뭐 운송수단 이런 데는 말이 더 귀했으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꼭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소도 되고 막 어떻든 여튼 마이산입니다. 어렵지 않죠? 말의 두 귀를 닮았다고 해서 마이산인데요. 이 지역을 아주 클로즈업해서 보게 되면 이런 구멍이 뻥뻥 뚫린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벌집 모양으로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타포니 구조라고 해요. 서술형 1번입니다. 너무 좋겠죠. 타포니라는 말 넣는 거. 이 타포니 구조는 뭐냐면 자, 마이산은요. 1번 주로 여감층입니다. 시대는 중생대고요. 중생대 여감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감이 빠져나간 자리에 풍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벌집 모양으로 구멍이 뻥뻥 뚫린 구조를 타포니 구조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마이산 하면 타포니가 바로 나와야 돼요. 또한 사실 뭐 마이산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지역이 그런데요. 이 지역도 퇴적, 그 다음에 솟아올랐겠죠. 융기, 그 다음에 침식입니다. 일단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인다는 건 솟아올랐다는 거야. 융기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풍화침식을 받을 거예요. 풍화침식.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어떤 것에 퇴적이 되려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렸어? 뭐 얕은 바다라든지 호숫가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퇴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퇴적암 지역이라고 하고 우리 눈에 보이면 퇴적, 융기, 침식을 기본 패턴으로 가져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이는 거 당연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이산, 중생대 여감층, 타포니 구조 빼놓을 수가 없고요. 퇴적, 융기, 침식 과정 거쳤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 지역도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이 하나의 지역을 두고 특징을 3개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기억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이. 됐습니까? 제일 메인 특징 2가지씩만 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뭐죠? 이들이 퇴적암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칡리, 화석. 오케이? 자, 볼게요. 다음. 화석이 나와야죠. 자, 해남 우왕리와 고성의 덕명리입니다. 어딘지 모르죠? 지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후에 해남은요. 전남입니다. 전라남도. 고성은요. 경남입니다. 그래서 전남, 해남의 우왕리, 경남, 고성의 덕명리입니다. 대박이죠. 리까지 기억해야 돼. 리까지. 자, 이 주로 둘 다 남이니까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굉장히 유명한 건 공룡발자국. 공룡발자국. 얼마나 유명하냐면 한반도에 공룡 보셨어요? 공룡 굉장히 유명한 거 아시죠? 이 해남 우왕리는요. 공룡 발자국뿐만 아니라 새 발자국이 같이 발견이 됐대요. 무엇을 의미할까? 공룡이랑 새가 같은 석지를 공유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가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우왕리라는 지명을 학명으로 쓴대요. 그래서 우왕리 엔시스 완전 있어 보이죠.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니까. 앞으로 모든 곳에 우리가 이름이 붙여져야 돼요. 새로 발견된 행성도 남정 뭐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하시겠죠. 우왕리 엔시스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여튼
해남 무항리와 고성 덕명리에서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가 되겠죠? 공룡 발자국,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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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됐나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성차별을 하는 건 아니고 좀 어릴 때 보면 이 파충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려운 이름을 줄줄줄줄줄 깨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기억을 고등학교로 오게 되면 확 잊어버리고 오시나 봐. 공룡은요, 공룡이 보인다는 건 육성층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1번으로 기억할 거. 두 번째, 선생님 뭐라고 했죠? 한반도 들어와서 화석은 두 가지밖에 언급하지 않았어. 하나는 삼엽충, 하나는 공룡. 그러면서 그 시대 배경도 기억해 보라고 했어요. 신생대는 애니메이션 안 좋아하세요? 선생님 완전 좋아하는데. 동심이 있습니다. 꿈과 사랑이 있는.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요. 그 아이스 에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 아이스 에이지 펼쳐지는 그 모든 경관이 신생대고요. 주라기 공원 보셨어요? 지금 보셔도 혁신적입니다. 굉장히 신선해요. 그 주라기 공원이 바로 중생대입니다. 아시겠죠? 육성층이고 중생대입니다. 둘 다. 이게 1번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부분.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할 거. 아랫동네, 즉 해남 우왕리와 고성 덕명리, 공룡 발자국, 육성층, 중생대입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끝. 자, 다음 볼게요. 강원도가 나왔습니다. 이 이름들이 그래요. 강원도 태백 구문소예요. 구문이라는 거 뭐냐면 옛 말로 구멍이란 뜻이에요. 구멍이 뻥 뚫렸다. 다시 말해서 지상의 동굴을 의미해요. 지상동굴. 강원도 태백의 구문소, 구멍이 뻥 뚫린 지상동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석회암이 있었어. 석회암 산. 석회암이 있는데 이 석회암에 뭐 지하수, 물이나 지하수의 영향. 근데 이 물이랑 지하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CO2. CO2가 뭘까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여러분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은 걸 탄산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회암. 다시 말해서 탄산칼슘.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에 녹아요. 그래서 구멍이 뻥 뚫리는 겁니다. 그렇게 동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는 지상의 동굴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이럴 경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석회동굴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지역에 이런 게 발견된대. 태백 구문소의 삼엽충 화석. 삼엽충. 삼엽은 엽이 세 개라는 거예요. 두부, 흉부, 미부. 삼절 삼엽이라고 해서 삼엽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엽충. 언제 공부했죠? 선생님 뭐 기억하자고 했지? 삼엽충은요. 고생대 화석이고요. 어디 살았다고? 바다. 해성층입니다. 비교가 되나요? 앞서 고성, 그 다음에 해남. 어디였죠? 공룡 발자국. 중생대 육성층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전남, 해남이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게 언급이 돼요. 다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첫 번째로 기억하시고요. 요것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자, 석회암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에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진 형태가 바로 지금 강원도 태백에 언급된 구문소입니다. 요걸 기억하세요. 왜? 빠밤. 강원도 영월의 태백이 아니고 이번에는 강원도 영월의 고시 동굴입니다. 조금 더 옆에다 쓸걸. 다시 써드릴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거예요. 고시 동굴. 뭘까? 고시 일가가 이 동굴에 도망을 갔대요. 또 왜군이야. 또 왜군이 임진왜란 때 왜군을 피해서 고시 일가가 숨어 있던 곳이라고 해서 고시 동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원도 영월의 고시 동굴. 결과 석회 동굴이에요. 우리나라 석회 동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석류굴. 그때 했었죠. 자, 석회 동굴은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석회암이고요. 석회암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 등에 의해서 녹아요. 구멍이 뻥 뚫리겠죠. 그게 뭐라고요? 석회 동굴입니다. 즉 탄산칼슘이
탄산수에서 녹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앞서 봤던 구문소, 그때는 지상동물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 석회동물,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좀 기억을 하세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석회암이 강원도입니다. 자원할 때 석회암은 무엇의 재료다? 시멘트의 재료다. 선생님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 석회암이 대부분 강원도에 있어서 강원도에 시멘트 공장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네. 하나 더 넣을게요. 자, 우리나라 강원도는요. 주로 고생대, 해성층으로 여기서는 삼엽충뿐만 아니라 석회암이 많이 분포합니다. 네, 이 석회암은요, 여러분이 맨 첫 시간에 대부분의 지구의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아 들어가서 석회암을 형성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는 앞서 언급한 강원도 태백, 강원도 용월 모두 강원도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요. 아랫동네 해남과 전남 같은 경우는 중생대, 육성층, 공룡 발자국의 특징을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묶어서 세트로 기억할 거. 강원도, 고생대, 해성층, 삼엽충, 석회암 한꺼번에 기억하시는 게 제일 편하세요. 그런데 이런 석회동굴은요. 내부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구조들이 보이죠. 밑에서 솟아오르는 것도 있고요. 기둥 모양으로 나타난 것들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각각 종류석, 석순, 석주라고 합니다. 이런 거야. 탄산칼슘이 물에 녹아. 그런데 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천장에서 뚝뚝 떨어져 이렇게. 그럼 이게 침전이 돼요. 그럼 뭘까? 종류석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물이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또 탄산칼슘이 쌓이면 세순이 돋는 것 같다고 해서 석순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종류석과 석순이 계속 자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만나서 뭐가 될까? 기둥이 되겠죠. 그래서 석주. 석회 동굴은 침식작용으로 동굴도 만들어지고요. 탄산칼슘이 침전되어서 내부 구조 굉장히 복잡한 종류석, 석순, 석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됐나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일까? 석회동굴과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게 용암동굴입니다. 한번 언급이 됐었죠. 검은 오름 용암동굴계에서 만장굴 기억나시나요? 이 만장굴은 용암동굴입니다. 완전 틀리죠. 퇴적암 지역에서 석회동굴 공부하고 있고요. 화성암 지역에서 용암동굴이니까 만장굴 공부했습니다. 용암동굴은요. 용암이 쭉 흘러가다가 겉은 씻고 속은 씻지 않아서 속에 계속 마그마 흐르면서 구멍이 뻥 뚫린 체제입니다. 네, 석회동굴보다 내부가 단순해요.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석회동굴까지 마무리해 드렸고요. 마지막입니다. 제주도. 선생님, 제주도는 왠지 제주도 우리 한반도 지질에서 맨 처음에 공부했었는데 무슨 암 지역으로? 화성암 지역으로. 네, 사실 그래요. 제주도는 대부분이 화성암 지역입니다. 현무암, 그 중에서도 화산암 지역이에요. 제주도 돌의 99%가 뭘까? 화산암, 현무암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거잖아. 제주도는 여러 차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라면서요. 화산활동을 하게 되면 암석들이 부서져요. 엄청나게 많은 화산 쇄설물들이 나옵니다. 그 화산 쇄설물 중에 하나가 화산재라고요. 이 화산재가 퇴적이 되면요, 응회암이죠. 그래서 제주도에는 퇴적암도 있습니다. 퇴적암. 뭘까? 바로 응회암이 있습니다. 응회암. 응회암은 무엇이 퇴적된 걸까요? 화산재가 퇴적이 된 거예요. 화산재. 정리되셨죠? 이렇게 화산재가 퇴적이 된 대표적인 지역이 수월봉과 송악산입니다. 수월봉과 송악산. 선생님이 이 수월봉이랑 송악산은 그렇게 잘 안 가죠. 제주도의 웬만한 이 지구과학과 관련된 지역은 다 가봤는데 이 수월봉이랑 송악산은 항상 일정에서 자꾸 빠지더라고요. 이 화산재는요, 이렇게 퇴적이 됐다고 해서 막 단단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퇴적이 돼도 좀 무른 편이에요. 어떤 구조가 있냐면 이렇게 화산재가 퇴적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큰 돌멩이가 와서 푹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구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무른 편이라는 거, 그게 어디라고요? 제주도
수월봉과 송악산, 우리가 소위 말해 층상, 층을 이룬다. 그래서 층상 응회암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층상 응회암 지역. 됐죠? 하나밖에 안 했어요. 특징으로. 네. 여러분이 공부하는 화성암 지역, 변성암 지역, 퇴적암 지역 중에서 퇴적암 지역을 제일 많이 다룹니다. 그렇죠. 격포리만 해도 채석강과 적벽강 2개였죠. 강원도만 해도 태백도 있고 영월도 있었죠. 아랫동네, 전남 그리고 경남에서도 해남, 그 다음에 고성 2지역을 했죠. 그래서 선생님 묶어 정리를 해드렸지만 퇴적암 지역은 종류가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화성, 변성, 퇴적암 지역에 비해서. 됐나요? 자, 다시 한번 마무리 지어 드리겠고요. 퇴적암 지역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다음 한반도의 심리적 감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주도입니다. 세계지질공원이에요. 네, 제주도는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자연유산이죠. 우리나라 유네스코 지정 자연유산이 제주도에 있는 화산섬들과 뭘까요? 용암동굴들입니다. 만장굴 보이죠? 만장굴은요 검은 오름, 오름이에요. 오름. 오름의 이름이 검은이고 용암 동굴 개라고 얘기합니다. 개는 여러 개예요. 즉 만장굴만 나와 있지만 굴이 하나가 아니고 용암동굴이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오름 때 나타난 여러 용암동굴이라고 해서 검은 오름 용암동굴개라고 얘기하는데 유네스코 지정된 게 화산섬들과 화산섬과 이런 용암동굴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가 굉장히 소중해요. 소중히 다뤄주셔야 됩니다. 만장굴, 성산 일출봉, 한라산, 천지연, 그 다음에 서귀포층, 그 다음에 주상절리. 어디서 했죠? 화성암 지역 중에서 화산암, 절리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방산, 앞으로 여러분이 자주 접하게 되실 거예요. 삼방산, 어디와 비교해서? 한라산과 비교해서 언급하게 되겠고요. 수월봉, 아까 송악산과 같이 공부했었죠. 층상 응회암 지역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세계 지질공원으로도 가치가 있고 또 하나,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반도의 심리적 감상. 그림이에요. 인왕제색도 금강산 전도. 여러분 정선 들어보셨죠? 선생님이 여러분 교재에는 이것보다 훨씬 그림이 많습니다. 아시죠? 탐스런에는 훨씬 교재의 그림이 더 많은데 제일 많이 언급되는 2가지입니다. 진경산수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선생님의 미적인 모든 스타트는 고등학교 공부입니다. 고등학교 때 언급된 모든 곳으로부터 선생님이 미술을 시작했는데 선생님 미술사학 복수 전공했거든요. 큐레이터 하려고. 교사를 할 줄 몰라서요. 큐레이터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EBS에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진경산수화는 정선의 한 주류? 한 화폭?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왕제색도와 금강산 전도입니다. 우리는 미술을 하진 않으니까 여기서 읽어내야 될 우리가 공부한 지역을 보셔야 되는데 인왕산을 그린 거고요. 금강산을 그린 겁니다. 어때요? 느낌을 말해보세요. 그림은 필이에요. 느낌을 말해보세요. 어때요? 험준하죠. 굉장히 험악한 게 보이나요? 네. 인왕산과 금강산도 소위 말해서 돌산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언급한 이 지역들은 여기 한꺼번에 써드릴게요. 바로 화강암 지역입니다. 그럼 줄줄줄 나와야지. 화성, 변성, 퇴적 중에 그렇죠. 화성암입니다. 화성암 중에서도 어떤 암?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은 심성암이죠. 심성암의 대표적인 예가 화강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잖아요. 비단에 술을 놓은 것처럼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금수강산. 네, 그 금수강산을 우리 옛 조상들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 우리가 공부한 것과 연결을 지으면 화강암 지역이다. 즉 화성암 지역이다. 요걸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메인이에요. 그래서 그림에서 느껴지는 것. 여기 글 같은 것도 보시면 실제로 이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험준한 산이다.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마찬가지 금강산, 인왕산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북한산, 불암산 마지막 하나 어디죠? 네, 설악산과 같이
심성암의 특징을 보인다. 우리가 이 지역을 공부할 때는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심성암적. 하나밖에 없죠. 윤기를 했고 윤기하는 과정에서 압력 변화가 나타나서 지표면과 평형하게 전리가 만들어지는 판상전리가 나타나고 반상전리. 이 전리들을 기준으로 무엇이? 박리작용이 일어나더라. 박리작용. 그래서 둥근 암봉, 돔 형태가 만들어지더라. 이게 제일 메인 개념이었죠. 요것만 읽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문제 접근하는지 포커스 잡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세계지질공원은 앞서 공부한 거, 유네스코 지정 자연유산. 선생님 그래서 그때도 자원할 때 관광자원이 한반도랑 같이 묶어집니다.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심리적 감상까지 한반도 개념 전부 끝. 됐나요? 그럼 마지막 핵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사실 심리적 감상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퇴적암 하나만 제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퇴적 구조 공통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사총사라고 했죠. 건열, 연은, 사층리, 점유층리입니다. 건조지역, 연은, 사층리, 얕은 물, 깊은 바다에서 형성된다고 했고요. 연은과 건열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격포리 해안가 그러면 채석강, 적변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암석, 해식 절벽과 해식 동굴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타폰이 나왔네요. 빈칸이네요. 돌발 퀴즈입니다. 수강후기 남겨주세요. 타포니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귀. 자, 강원도입니다. 태백 구문소와 영월 고씨 동굴인데요. 하나의 문장만 떠올리시면 해결이 다 됩니다. 무슨 동굴? 네, 석회 동굴이죠. 그래서 강원도와 경남, 전남은 비교하셔야 됩니다. 강원도 석회 동굴, 해성층, 삼엽충, 고생대. 경남과 전남입니다. 고성 덕명리와 해남 우왕리. 뭐 하나만, 그렇죠. 공룡 발자국. 자, 공룡 발자국 하면요. 중생대, 육성층. 됐죠? 자, 그렇게 해서 항상 강원도와 경남, 전남 비교해야 된다는 기억하시고요. 제주도 수월봉은요. 제주도는 대부분 화성암 지역인데 수월봉 같은 경우에, 송악산 같은 경우에는 층상, 응회암 지역으로 우리가 퇴적암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중에서 퇴적암 지역을 제일 많이 공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사실 5개 더 되죠. 왜냐하면 격포리 같은 경우에도 적벽강, 채석강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강원도도 태백과 영월 2곳이고요. 경남, 전남도 각각 고성이랑 해남으로 2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퇴적암 지역이 선생님이 지금까지 언급한 것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럼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첫 번째, 교재 70쪽입니다, 여러분. 교재 70쪽에 있는 1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게 되면은 가는 변성암이고 나는 퇴적암을 나타낸대요. 가는 변성암. 그 다음에 나는 퇴적암을 나타내고 있다. 퇴적암. 자, 기억해 두세요. 변성암과 퇴적암이 같이 나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비교. 무엇을 비교를 하냐면 변성암에는요. 염리가 나타나요. 대표적인 거 뭐 편마 이렇게 언급할게요. 퇴적암에는요. 층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변성암과 퇴적암의 비교가 많이 언급돼요. 복습할게요. 염리는 뭐죠? 암석이 힘을, 압력을 받게 되면 압력 방향과 수직으로 광물들이 배열을 하게 되죠. 혹은 비슷한 광물끼리 겹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마 구조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흰색과 검은색의 줄무늬가 대표적인 편마 구조를 대표적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죠. 하지만 층리라 하면 뭐예요? 말 그대로 입자 크기나 색이 다른 여러 퇴적물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수평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겹겹이 쌓일 때 선이 나타나겠죠. 그걸 층리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퇴적암 설명할 때 언급했습니다.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화석 꼭 고려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층리라는 개념 꼭 고려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됐나요? 자, 이걸 비교하고 내용 들어갈게요. 보기 기억. 가는 광역 변성 작용을 받았다. 광역 변성, 접촉 변성 생각나나요? 광역 변성은요, 열과 압력을 받는 변성입니다. 염리는 힘을 받아야 돼요. 압력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염리는 광역 변성에서 나타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나에서는 층리가 관찰된다. 퇴적암이라고 했기 때문에 층리 관찰됩니다. 니은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볼게요. 지리산 천왕봉 나왔네요. 밑줄. 선생님이 지리산 천왕봉 뭐라고 했죠? 지리산은 대부분 성캄브리아 시대 변성암입니다. 그런데 지리산의 천왕봉은 중생대 화성암이라고 했죠. 화성암 언급되지 않았어요. 더욱이 지리산 천왕봉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퇴적암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래서 디귿 틀린 설명. 정답 몇 번? 3번. 기억, 니은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종합편. 퇴적암 지역이 모두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밑줄 쳐 드릴게요. 변산반도 해안가, 그 다음에 마이산, 그 다음에 제주도 수월봉과 송악산, 강원도 태백의 구문소, 그 다음에 강원도 영월의 석계동굴. 항상 사진과 지명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모두 뭐죠? 퇴적암 지역입니다. 퇴적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변산반도 해안가가 어디냐면 격포리해안입니다, 여러분. 격포리해안. 채석강과 적변가. 중국의 채석강과 적변가를 닮으면서 아름답다. 변산반도 해안가는 층리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퇴적 지형이다. 네, 퇴적 지형 많고요. 굉장히 다양한 암석으로 수백만 권의 책을 쫙 쌓아 올린 것 같다고 했죠. 당연히 층리 나타날 겁니다. 1번 옳은 설명이고요. 2번 볼게요. 마이산은 암벽에 벌집처럼 파인 구멍. 제일 가장 큰 특징이 뭐죠? 타포니가 있다. 서술형 1순위예요, 타포니. 물론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3번. 제주도 수월봉과 송악산은 대부분의 제주도에서 나타나는 돌들과 성격이 틀리다. 어떻다? 층상 응묘암 지역. 응묘암은 무엇이 퇴적된 것이다? 화산재가 퇴적된 겁니다. 다시 기억해 두세요. 자, 강원도 태백 구문소는 구멍입니다. 지상 동굴. 바다에서 퇴적된 석회암의 층으로 중생대 공룡. 아니, 이걸 몰라도 이 두 가지만 비교를 해도 알잖아. 공룡. 바다? 아니겠죠. 중생대 공룡. 바다에서 퇴적된 석회암으로서 해성층이고요. 무엇이 나타난다? 삼엽충 나타나요. 지층의 성격, 지질 시대도 해당 사항이 없고요. 화석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언제죠? 고생대입니다. 고생대. 정답 몇 번?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영월의 석계동굴은 지하수의 침식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것이다. 지하수에 뭐가 녹아있다? 이산화탄소 녹아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녹아있는 탄산수, 석회암이 탄산수에 의해서 구멍이 뻥 뚫린 석계동굴입니다. 됐나요?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착하게 이 퇴적지형이라고 줬으니 다 이미 퇴적지형을 판단하고 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한반도의 지형이다. 이제 여기다가 퇴적, 변성, 화성. 화성암은 화산암과 심성암까지 있잖아요. 4개를 쭉 깔게 되면 이제 엄청 헷갈리는 거죠. 이렇게 글로 와도 헷갈리고 그림으로 4개를 줘도 이제 화성암이냐 변성암이나 퇴적암부터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 알겠죠? 자, 유형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 살펴봤죠. 심리적 감상, 겸재정선이 진경산수와 12,000 봉우를 가진 금강산을 그렸대요. 금강산. 또 어떤 산들 생각하셔야 되죠? 북한산. 북한산, 그 다음에 불암산. 그 다음 뭐다? 설악산. 금강산과 같은 패턴입니다. 12,000 봉우리. 엄청 험준하죠. 뭘까요? 1번 화성암이고요. 2번 심성암이고요.
선생님이 이걸 다 써주는 이유는 오늘 공부한 건 화성암 지역은 아니라서 분명히 앞에 게 기억이 안 날 테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지금이 내신 시험을 보는 시점이라면 더욱이. 심성암 지역 중에서 무엇이다? 화강암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자, 그럼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기 기억. 화강암류로 이루어진 바위산이 우뚝 서 있는 그림이다. 화강암만 파악하면 됩니다. 우뚝 서 있는 건 그림에서 느껴지네요. 우뚝 서 있어요. 12,000봉이. 기억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볼게요. 사실 니은과 디귿은 그냥 찾을 수 있더라고. 니은 보세요. 한반도 지형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표현했다. 그렇지. 굉장히 웅장하죠. 아름다움까지 모르시더라도 근데 그림이니 아름다움을 포함을 했겠죠. 니은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볼게요. 오랜 세월 동안에 풍화 침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암 괴석과 함께 많은 골짜기가 형성되었다. 이건 굉장히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왜죠? 형성 과정이 뭐라고 했죠? 화강암의 융기입니다. 솟아올랐어요. 그 다음 무엇을 봤죠? 전리를 따라서 전리를 기준으로 주로 틈을 기준으로 풍화 침식이 활발할 테니까 박리작용을 받게 되면 둥근 암봉도 만들게 되겠지만 기암 괴석과 함께 많은 골짜기들이 만들어지겠죠. 그 말을 지금 풀어서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형성 과정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이 한반도의 지형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한 겁니다. 오늘 퇴적암이었죠?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우리가 공부한 암석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화성암, 그 다음에 변성암, 그 다음에 퇴적암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화성암은요, 냉각 깊이에 따라 화산, 심성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고요. 변성암은요, 염리, 습고, 단층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퇴적암은요, 퇴적 구조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파악을 해야 되죠?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지역을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시험 문제는 사진이 언급되기도 하고 지명이 언급되기도 하겠죠. 시험 문제가 어려울 때는 화성암 중에서 화산암, 심성암, 그래야 총 몇 개의 종류를 풀어줄까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종류를 던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명이나 사진을 보고 우선 화성암이냐 변성암이냐 퇴적암이냐부터 구별을 1차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부 특징으로 가는 겁니다. 타포니가 보인다더라, 해식절벽, 해식 동굴이 있다더라, 그 다음에 규암이 나타난다더라, 이런 세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렵죠. 하나하나도 어려운데 방금 설명한 게 메인 패턴이고요. 또 다른 건 하나의 지역을 아주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산 같은 경우에 말의 두 귀를 닮았다, 중생대 여감층이다, 타포니가 나타난다, 퇴적 융기 침식장을 받았다. 하나의 지역을 아주 깊이 있게 다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처럼 내가 여행을 갈 우리나라 아름다운 곳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선생님 정리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총괄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 텐데 화성, 변성, 퇴적암 복습하고 오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 선생님과 원활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